새로운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그냥 가벼운 영어 독해고요. 그러니까 영어 독해를 하는 걸 배운다기보다는 답을 고르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좀 더 쉽게 여러분들께서 영어 지문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렇게 지문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빈칸이라고 하셨으니까 빈칸 문제부터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은 이제 2019년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에 있는 빈칸 4문제를 준비했는데, 자, 일단 모든 빈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저는 원칙적으로 뭐를 중시 여기냐면 육하 원칙을 중시 여겨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그리고 답을 분석해 봤어요.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답을 다 분석해 보니까 언제, 누가, 그리고 무엇을, 이런 계열들의 내용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비중을 두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명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려운 명사나 단어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 이름 같은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차라리 사람 이름보다는 직업 같은 게 오히려 단서가 더 많죠. 그러니까 형사같이 접근을 하는 건데 답을 앞쪽에서 금방 알아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조건 있죠, 조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조건은 3번 이상을 반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한 번 나오고 그것을 또 추가할 수 있는 똑같은 표현의 조건, 그 다음에 또 조건, 뭐 많이 나와봐야 제가 보기에는 2번인데, 예, 그렇게 조건과 결과만 단순화시키는 것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걸 계속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조사한 내용이 뭐냐면 메모리에 대한 거예요. 기억이라는 거. 그러면 이 글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연구하고 싶었던 소재는 기억에 대한 거죠. 그러면 글이 절반 정도 끝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어차피 이 내용은 기억을 잘하는 조건이나 기억을 못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기억을 잘하든지 아니면 기억을 못하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글이.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이렇게 잡으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너무 당황스러워 하는데, 원래 글은 첫 부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소재를 꺼내고 이 밑에서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작가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작가의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게 원래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세요. 자, 기억에 대한 조사를 했죠. 뭐냐면 뭘 기억하냐면 여기 보세요. 예상치 못하게 벨기에 왕이 죽었대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벨기에 시민들을 샘플로 해서 1993년 벨기에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기억을 한번 조사해봤다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기억에 대한 조사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자, 인과만 중요하다 그랬어요. 벨기에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유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은 뭐겠어요? 기억을 할 만한 내용이 공유되기 시작, 사회적으로 공유됐다. 이런 지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기억이 목적이 되고 사회적으로 공유됐다,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사회적인 공유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 둘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건 2개라는 거예요. 조건 하나, 조건 둘. 저는 얘기했잖아요. 조건이 많아봐야 3개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봤죠. 그 사건을 많이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은 점차 사회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집단의 기억을 만들었다. 요거만 알면 되거든요. 집단의 기억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억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냐면 널리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함으로써.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으니까 요 내용을 답으로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으로 공유를 계속 넓게 해 나가면서 기억은 형성되는구나. 그럼 여기 보시면 이 나쁜 소식에 대한 사회적인 공유, 빈칸하는 사회적인 공유가 바로 그것을 리얼리즘하게 기여했다니까.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기억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겠죠? 라이브하게, 완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될 거고, 그럼 그 조건이 뭐였냐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넓게 공유하고 하는 거니까 1번 편견, 2번 불법, 3번 반복적인, 4번 일시적으로만, 5번 이성적이니까 답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공유했다니까 반복적인이라는 게 당연히 답이 되겠죠. 그리고 고맙게도 이런 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더 많이 공유될수록, 그죠? 더 많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고정된다. 마음속에 고정되는 것이 기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고, 이게 결과에 해당하겠다. 어때요? 쉽죠? 한번 더 가볼까요? 자, 모르겠어요. 저만 쉬운 건지, 예. 이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빈칸 문제를 가지고서 연습을 하세요. 가능한 한. 그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이제 헤리티지라 그러면 문화유산이란 뜻인데, 굳이 저런 단어를 알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제 명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조건과 결과. 그러니까 헤리티지라는 것은요, 일종의 방식인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잘 보세요. Material Artifact, 그 다음에 Mythology and Memories and Tradition, 이게 다 병렬이잖아요. 막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뭐 한다고요? 선택한 것이, 매우 선택적인 여러 가지 재료들이 바로 현재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읽고 그냥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뭔가를 선택을 해야지만이 조건, 결과, 현재를 위한 자원이 되어주는 거구나.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아, 헤리테이지라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누가 이제 묻겠죠. 헤리테이지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 현재의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 좀 더 이해하시려면 뒤로 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해석이라든지 뭐 표현들, 자원의 표현들이 뭐 된다고요? 선택되죠. 이해되죠? 그죠? 선택되는 걸 두 번이나 강조했는데, 선택되는데 뭐에 따라서 선택하냐면 현대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현대에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가 없으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가상의 과거가 바로 헤리테이지의 자원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이런 것들이 그죠? 현대 요구에 맞춰서 선택되어서 나타나는 걸 헤리테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인 거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아, 이제 조건 결과가 나왔잖아요. 헤리테이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그죠? 현대 요구사항에 맞춘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조건과 결과가 다 나왔다. 그죠? 예. 또한 뭘 따라가냐면요. 이거 보세요. 또 전통과 기억의 기능이나 의미들은 이런 것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바로 어디에서 제한된다? 현재에서 제한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현대 요구사항을 따라간다. 또 같은 말이네요. 또 이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뭐에 달려있다? 의미에 달려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걸 합치세요. 이제 그러면. 그 어떤 거? 현대 요구의 사항에 따라 가지고 선택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가치를 부여하죠. 후자에게. 그 전자는 선택된 걸 거고 이제 후자는 그렇죠.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얘가 물질적인 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설명한다. 그들이 뭐 됐다고요? 선택됐다고요. 뭐로부터? 과거의 그 무한한 것으로부터 선택된 거죠. 뭐에 맞춰서? 현대 요구에 맞춰서. 계속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 듣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버려진다. 왜? 현대 요구 사항이 변화했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변화의 요구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대에서 요구 사항이 바뀌면 과거에서 선택했던 것들도 다 버려진다는 거죠. 그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 요구 사항에 맞춰서 과거의 것들이 선택된다. 요거거든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버린다. 이 얘기니까. 그래서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그 답을 이제 주관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현대의 그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선택되어진 과거의 의미,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게 너 찾으시는 거예요. 그 1번, 한 사회의 전통이나 기억을 다 집합해 놓은 것. 그러니까 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 선택해 놓은 거죠. 선택적인 거. 일부만 가져온 거죠. 두 번째라는 것은 과거를 다 기억한다기보다는, 그죠? 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에 대해서 forget, 뭐 하는 것이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잊는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얘기다? 여기 있죠. 일부만 선택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그게 필요 없으면 또 뭐 해버린다? 버려버린다. 뭐에 맞춰서? 현대에 맞춰서. 그래서 3번 볼게요. 3번은 미래라기보다는 현재와 미래, 자, neither A nor B네요. 미래도 현재에도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현재 관계가 있죠. 4번, 과거의 아티팩트를 갖다가 반영하는 거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과거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5번, 보편적인 문화 가치니까 이런 말은 등장 자체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 무한한 과거에서 선택되어진 거. 그죠? 예, 그게 바로 보다 의미, 그 다음에 현대의 요구사항.
예, 요걸 답으로 하셔야 되고, 답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갖다가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것만큼이나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다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전통이나 이런 것 중에 일부를 선택하고, 그게 현대 요구사항이 맞고 현대 요구가 바뀌면 그것도 버리고, 이런 어조가 여기서 어떤 거냐라는 거죠. 과거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린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예. 됐죠? 예, 있는 그대로 과거를 다 지키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과거를 그 다음에 선택하고 그리고 버리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니까요. 예,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예. 제가 지금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게 요 정도까지예요. 요런 거를 이제 훈련하는 거죠. 왜냐면 나머지 소재는 너무나도 나머지 답이 너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특이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특이하다는 것을 평가잖아요. 그죠? 그 인간을 평가했으니까 그 이유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확장할 수 있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면 확장하는 능력 때문에 뭐의 기능을, 자,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므로써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왜 특이하냐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기능을 더 넓힐 수 있다고. 이게 답이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걸 뭐가 하냐면 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잡았던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글은 전부 다 연결이 되거든요. 전부 글이 연결되기 때문에 도중에 글을 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뭐 한다고요? 아, 새로운 것을 만들므로써 기능을 확장한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진화할 만한 시간은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생각에 그들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왜? 빈칸하기 때문에. 그 빈칸의 답이 뭘까요? 조건을 뭐하라는 걸까?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건 새로운 것들을 만들므로써 기능을 확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읽는 것을 배웠을 때, 우리가 읽는 법을 배워서 책을 읽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시각적인 시스템의 어떤 특정한 지역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므로써 기능을 확장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아,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지역을 다시 재활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시각적인 단어 형성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거를 재활용해요. 이런 거 명사에 신경 쓰지 마세요. 명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 그 지역을 재활용한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문자들이라든지 서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언어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기능의 확장이죠. 기능의 확장이 뭐 덕분에 가능해졌다? 특정 지역을 재활용하는 거니까. 그걸 뭐라 그런다? 새로운 것을 만든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이 특정한 지역을 재활용해서.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을 재활용해가지고 바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쉽습니까? 예. 명사 다 빼고 나면은 우리의 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걸 여러 번 반복해도 같은 얘기를 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왔으니까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저는 이 정도만 풀면은 이제 바로 답으로 가는데,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갖다가 제가 좀 더 키우고 싶지만 이게 아마 화면이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세요. Our brain put a limit on cultural diversity 라고 하니까, 예, 문화적인 다양성에 우리의 뇌가 한계를 더한다 그랬으니까 절대 아니죠. 뇌는 기능을 확장한다 그랬죠. 자신의 특정 영역을 재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들고 기능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아니고요. 두 번째, 우리는 새로운 어떤 여러 방식으로 우리의 옛날 지역들을 갖다가 영역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완벽히 답이죠. 그러니까 옛날 지역이라는 것은 재활용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니까 그걸 가지고서 새로운 걸 만든다 그랬죠. 그렇게 활성화함으로써 오케이. 예, 그래서 가능하다. 오케이, 맞죠? 요거 볼까요? 문화라는 도구가 우리의 뇌의 기능을 안정화시킨다니까, 문화라는 것은 여기에 등장 자체 하지 않았고요. 우리의 뇌의 영역들이, 그죠? 고립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작동한다니까, 그 표현도 여기에서는 없었다. 이해되죠? 예. 별개로 움직인다 이런 말은 전혀 없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은, 우리는 자연적인 여러 가지 챌린지라는 것은 어려움이나 도전이에요.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게 우리 자신을 적응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지금 1번과 그 다음에 3번과 5번은 전혀 글과 관계가 없고요.
그나마 헷갈릴 수 있는 것은 4번인데 우리의 뇌에 여러 가지 영역들이 따로따로 논다는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답은 완벽히 2번이 되겠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요 정도 난이도니까 여러분들 1등급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걸 보시면 마이너리티는 소수민족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랬죠. 그죠? 결과를 보셔야 돼요. 얘네들은 tend not to have much power, 힘이 별로 없죠. 지위도 별로 없어요. 자, 지금 조건이 별로 안 좋은 상태죠. 그리고 dismissed라는 것은 무시당하죠. 그죠? 뭐라고 부정당하냐면 이상한 놈, 극단주의자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얘기고요. 예, 마이너리티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이 대다수 사람들을 뛰어넘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관심이 있는 건 소수민족들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까? 그 조건을 묻는 거죠, 조건. 이제 사회학자가 얘기하기를 그 정답은 바로 행동하는 방식이죠. 그럼 누가 행동을 하겠어요? 이 소수민족이 행동하겠죠.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다수에게 영향력을 주는 행동의 방식.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다? 바로 행동하는 방식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은 어차피 지금 거의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소수민족이 다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겠죠. 어떻게 하냐면 한번 볼게요. 이제 크루셜은 중요한 겁니다. 자, 석세스는 성공.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참정권, 여성 참정권 운동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게 뭘까요? 아, 소수민족이 다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성공적으로 행사했다는 거죠. 그럼 소수 사람은 누구죠? 여성이겠다. 그죠? 어떻게 성공했냐면 바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consistent는 일관된, 계속 일관되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소셜 인플루언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당히 만들어냈다니까 정답은요. 자신의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된다가 답인 거죠. 그죠? 네, 자신의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변화한다. 자, 이게 첫 번째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시면 소수 사람들이 막 열심히 활동하고 조직을 잘 갖추고 있으면 그리고 그들의 지위를 입장이죠. 포지션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이런 거죠. 그 입장을 consistently 똑같은 말이죠. 일관되게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된다? 사회적인 갈등을 만들고 의심과 불확실을 갖다가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변화로 이끈다니까 여기가 또 답이죠. 그러니까 나열되어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보시면 어떤 게 중요합니까? 아,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쭉 유지하고 활동하면은 바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확실을 만들어주고 이게 사회적인 변화가 이끈다. 그래서 답은 또 뭐예요? 또 마찬가지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켜라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5조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건가 볼까요? 자, 소수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get across. across라는 것은 전달이니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다. 그죠?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전달했죠? 일관되게.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2번은 소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낮춰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답의 반대말이고 다수 사람들이 소수민들을 컬티베이트는 길러내다. 이것도 절대 아니죠. 반대 소수민족이 일관되게 자신의 목소리를 말함으로써 다수 사람들이 갈등하게끔 만드는 거죠. 다수 사람들이 사회 변화를 이끈다가 아니라 소수민족이 이끄는 거죠. 그 다음에 소수민족이 다수 사람들과 협력한다라고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니까 이것도 답이 너무 쉽잖아요. 답은 1번밖에 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강의한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그죠? 글의 첫 부분부터 인과에 해당하는 것에 집중을 하지 명사라든지 그런 모든 거에 집중해서 글을 전체적으로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글의 조건과 결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제 느끼냐면은 어떤 하나의 구절이나 조건에 해당하는 구절이 나오면 글이 바뀌어요. 이렇게. 글의 흐름이 갑자기 얘 덕분에 이렇게 딱 됐습니다라는 식의 어떤 조건과 결과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들이 글 속에서는 항상 숨어 있고요. 그 표현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게 이제 관건인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내용들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 말고도 뭐 이렇게 기본 상식 있죠. 예, 대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상식을 이용해서 이제 글들을 보는 방식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천천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핵심은 주어라든지, 그죠? 뭐 목적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의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when 지문이나 관계사 지문이나 전치사 지문
이해되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답에서는 훨씬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강의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이렇게 오픈시킬 수 있는 선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공무원 시험이나 다른 토익이나 탭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와 대등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서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이 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내용과는 좀 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